이제 네 번째로는 총동원 주일 기획부터 실제까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사역하며 진행해왔던 전도주일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또 특별히 가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의 문서 자료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비전을 선포해야겠죠. 전도 중심 설교입니다. 부서 어린이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하고 교육하고 어린이와 교사가 직접 전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설교 내용에서 항상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새 친구에게는 복음 중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설교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과 전교를 피하고 처음 말씀을 접하는 이들도 복음의 핵심을 쉽게 이해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지요. 또 두 번째는 일정을 계획합니다. 매달 한 번씩 특별 행사와 예배를 기획해서 부서 어린이와 교사들이 계속해서 전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새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월에는 겨울성경학교, 3월에는 학교별 만남, 4월에 부활주일, 5월에는 어린이주일과 축제, 6월에는 달란트 잔치와 책거리, 학기말 시상식, 7월에 여름성경학교, 8월 특별 새벽기도회, 9월 명절 앞마당, 가을 운동회, 10월 달란트 잔치 퀴즈대회, 11월 추수감사주일, 12월 크리스마스 발표회, 연말시상. 이렇게 매달 한 번씩 특별 행사와 예배를 기획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소를 정하는 것인데요. 교회 부서실에서 할 것인지, 주차장에서 할 것인지, 공원에서 할 것인지, 학교 운동장에서 할 것인지, 타부서 예배실에서 할 것인지 등 장소를 정해야겠죠. 네 번째로는 진행 시간입니다. 주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하겠다든지, 토요일에 하겠다든지 시간을 잘 정하고 시간표를 잘 계획해야겠죠. 또 다섯 번째로는 프로그램입니다. 드림 예배, 또 아이들이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발표회, 또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 시간 등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고요. 또 달란트 잔치를 이때 해도 좋겠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푸드 페스티벌, 또 선생님들의 재능 기부 공연으로 그림 자극이나 인형극을 본다든지, 또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영화를 선택해서 상영하고 영화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본다든지, 또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말씀을 복습하는 퀴즈 대회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상식 퀴즈, 또 아이들이 공과 공부를 잘 해가지고 책거리를 한다든지, 또 총동원 전도주의를 진행하기 전에 전도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넣어서 캡슐에 담아서 제출하는 활동 등 이런 열려라 선물 박스 같은 활동들을 해도 재미있겠죠. 부서실에 캡슐과 선물 등을 이런 함께 넣은 큰 박스를 예쁘게 포장해서 예배실 앞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 또 부서 출석 목표 인원을 선물 박스 앞에 크게 적어서 붙여두고 전도 당일에 그 목표 인원이 모두 출석하면 선물 박스의 내용들을 공개하면 아이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에 동참할 수 있겠죠. 또 복음을 체험하는 오감 체험 파티, 요리 활동, 미술 활동, 포토전, 게임 등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교회로 초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김으로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운동회, 보물찾기, 선물 추첨식 같은 행사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동원 전도주일에 행사했던 자료 등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왼쪽에 있는 것은 가정통신문입니다. 부모님들께 이런 행사를 진행할 거고요. 일정은 이렇게 진행할 거고 아이들이 준비물을 이걸 가지고 오면 좋겠고요. 협력해 주세요 하고 부모님께 서신을 보내는 거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수막,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티켓, 아이들이 전도할 때 썼던 것이고요. 맨 아래에 있는 세 번째 그림은 포스터로 아이들에게 홍보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행사를 가질 때 교사들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장소에서 섬겨야 할지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 했던 사진들도 몇 장 실어봤는데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누니까 또 즐거움이 배가 되고 기쁘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발표하는 시간, 감사드림, 꿈드림 시간, 또 맛있는 간식도 나눠 먹고 공원에 가서 운동회도 진행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공원에 현수막도 달아놓고 아이들과 줄다리기도 하고 신발 던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을 하면서 몸 부대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함께 하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새 친구 정착을 위한 사용 노하우입니다.
어린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분야가 어린이 새 친구 양육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어린이를 전도해서 교회 문턱을 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왔을 때 친절한 교회 소개와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 주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새 친구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을 때 교회에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바른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는 잘 도와야 하겠습니다. 양육을 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고 가족과 친구까지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친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는 무관심 속에서 새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새 친구들의 정착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사역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교회를 처음 찾아온 새 친구를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면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방법을 마음에 되새기기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 뿌리지도 않고 줍기만 하려 하지 말라. 새 친구와 장기 결석 중인 어린이에게 꾸준한 연락을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 부서나 교회에서 준비한 특별 행사가 있으면 알리고 아이들의 생일에 전화해서 문자해서 축하해 줍니다. 각 가정의 신방 편지 및 재방문 초청 편지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주중에는 학교 앞 또는 새 친구가 원하는 곳에서 새 친구를 직접 만납니다. 새 친구가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기간의 만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새 친구와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토요일에는 꼭 안부 전화를 합니다. 주일에는 새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돕고 교회 짝꿍을 소개해서 정착을 돕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철저한 관리입니다. 새 친구 등록 카드를 바탕으로 주중에 신방을 하는데요. 어린이 전도 특공대를 훈련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확실하게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한 이 훈련인 전도 특공대 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교사 전도 특공대 훈련인데요. 교사들이 전도한다는 것은 이 시간의 헌신이 필요하겠죠. 또 새 친구 반 양육, 또 새 친구 반 교제 수료식, 또 새 친구 분기별 환영 예배 이런 양육 프로그램을 활성함으로써 공동체의 소속감을 갖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따뜻한 친절, 즐거운 예배와 활동입니다. 새 친구가 왔을 때 첫 번째로는 예배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등록하기 전에 낯선 환경인 교회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도록 또 안정감을 갖도록 관심과 환영을 보여줍니다. 새 친구반 담당 교사와 예배 도우미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등록을 안내해 주는 것인데요. 방문자를 첫 주에 붙잡지 못하면 반 이상 놓치게 됩니다. 등록한 새 친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환영입니다. 예배 시에 등록한 새 친구를 환영할 때 공동체의 대대적인 환영이 필요합니다. 잘 짜여진 순서로 환영 순서를 가지고 간식과 선물 증정, 사진 촬영, 또 새 친구 등록 카드 작성을 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 짝꿍입니다. 새 친구에게 1대1로 부서 친구를 짝지어주는 건데요. 저는 이 방법이 진짜 좋았습니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같은 동네에 살거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소개해 주어서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서로 믿음의 친구로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축복 시간인데요. 방문해서 등록하는 날, 또 등반하는 날, 또 분기별로 새 친구 환영하는 날, 이렇게 총 3번 새 친구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글을 맺으며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며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병을 고침받고 회복되었으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어릴 때 열심히 교회 학교를 다녔으나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2020년에는 어린이 전도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함께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교사가 어린이를 전도하는 방법, 어린이가 어린이를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교육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도주일을 준비하며 예배와 활동 프로그램을 또 특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도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배울 수 있는 점은 배우며 좋은 부분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어린이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료를 보급하면서 선생님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아이들을 전도하고 신방하고 새 친구를 양육하고 새 친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귀한 이 사역에 선생님들과 마음을 나누며 사역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자, 그러면 어린이 전도 해보자 한번 외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린이 전도 해보자! 감사합니다.